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집을 파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지방을 좀 살려주기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할 것 같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KB부동산 TV의 친절한 부동산 정재훈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진 매니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네. 저희가 첫 영상 파일럿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그 뭐 조회수를 떠나서 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제 부동산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와 이제 한진 이제 매니저님께서 이슈를 선정해 왔는데요. 일단 제가 뽑은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역전세 위험 줄인다. 1년간 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율을 완화하겠다라는 이제 대책이 좀 발표가 됐어요. 네, 7월 4일에 뭐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나온 네. 얘기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보시면요. 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나왔어요. 크게 6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간인데요. 일단 7월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임대사업자와 개인 간에 대한 어떤 대출 완화 효과를 좀 줬는데요. 임대사업자 이제 RT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대소득이 들어오는 거 대비 이제 이자 비용을 얼마만큼 내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1.5 배수였는데 지금 이제 1배수로 좀 낮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대출 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한 20%에서 한 40% 정도까지 여력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이겠죠. 개인이 이제 현재 DSR 40%를 적용하는데 이제 DTI 60%를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의 여력이 좀 추가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일단 무분별하게 이제 대출이 이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차액을 돌려줬을 때 그 세입자가 그냥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요 저 아예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케이스도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 차액 부분만큼 대출을 열어줘서 이제 돌려줄 수 있겠다. 그때 이제 돌려줄 때 직접 은행이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세입자 계좌에 직접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엔 그 금액만큼 만약에 어떤 집에 대한 LTV 뭐 70% 그리고 이제 DTI 60%에 해당이 된다면 그 돈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때 이제 특약을 맺게 됩니다. 그 대출 금액이 정확하게 전세 보증금이 대출 금액 우선 상환될 수 있도록 특약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전제로 이제 대출 한도 내에서 전세금 보증금 반환 대출을 이제 해주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럼 결국에는 그 차액만큼 은행이 선순위로 이제 잡는 거잖아요. 네. 그 대출을.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잡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드는 거를 이제 의무화하고 대신에 집주인이 드는 걸로 이렇게 네. 의무화하는 형태를 지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대책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셋값이 하락해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숨통을 좀 트여주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시뮬레이션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한번 그 네. 대출 관련된 금액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네, 같이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한번 잠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정책이 나온 이유는 역전세 지금 위험 가구가 최대 3배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그 가구 수를 보면요. 역전세 위험 가구, 다시 말해서 지금 보증금이 지금 달라진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2만 가구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깡통 전세, 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이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경우죠. 그 경우를 지금 16만 호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이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좀 열어줘서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좀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한국은행 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올해 돌려줘야 될 전세 보증금의 총액이 288조예요. 엄청나게 크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그 지금 전세 보증금이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차액이 올해 24조 원 정도 돌려주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지금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 상당 부분 조금 해소가 좀 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에는 5, 6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뭐 중위 가격 대충 한번 봤을 땐 한 1억에서 2억 사이를 좀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돌려주는 건데, 은행이 또 아무나에게 또 대출을 해주진 않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담보 가치가 있는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네. 우리가 좀 중위 가격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동작구를 좀 살펴봤고요. 동작구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시총이 좀 큰 아파트, 이제 레미안 상도 3차 아파트인데요. 그림 보다시피 숭실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일단 가격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요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가격이 이게 급상승했다가 최근에 내려갔죠.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전세금 자체가 다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이제 전세 금액이 다시 과거 이제 2015년도, 2019년도로 다시 회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집값은요, 11.7억입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은 6억이에요. 네, 거의 보통 한 전세가율 한 50% 정도죠. 네. 2년 전 가격, 그리고 또 4년 전 가격을 보면요. 4년 전엔, 다시 말해서 2019년도에는 9억 정도 했었어요. 그때 전세 보증금이 이제 5.5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2년 전에는 13억까지 올라갔고요. 이때는 또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8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전세 보증금이 8억이었는데 지금 6억으로 내려갔으니까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은 2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계좌에 뭐 2억, 3억씩 이렇게 놓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돌려주려면 결국에는 이제 집주인이 아예 집을 팔거나 집을 안 팔면 이제 임차인이 이제 경매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경매를 통해서 내 권리를 회수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DSR 40에서 DTI 60으로 내려줬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DSR은 이제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 합계 라고 보시면 되고요. DTI는 소득 대비 대출 이자액 합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DSR보다는 DTI가 조금 더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숫자도 이제 40%에서 60%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소득 대비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결국에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얼마가 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네. 자, 만약에 내 소득이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5천만 원이면 일단 20% 정도니까 결국 연봉 1,000만 원만큼 내가 이자를 더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5% 기준이라고 본다면 대출은 2억 정도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맥스로 받는다라고 하면 6억이겠죠? 5천만 원이면. 5%는 대출금리 5%인데 네. 4%로 내리면 더 그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한 4%대일 것 같긴 한데. 네, 4% 후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 좀 그렇게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충 한 5% 계산 좀 편하게 하면 그렇게 돼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한 20%니까 2천만 원을 내가 더 대출 이자를 더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대출은 한 4억 정도까지 더 추가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이 뭐 좀 한두 채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채를 전세를 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뭐 2억에서 한 4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돌려주는 게 결국은 다시 또 빚을 내가지고 돌려막는 형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가계부채 총량은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부실 관리에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부채가 이제 디레버리징이 되는 게 실은 조금 좋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알다시피 지금 부채 역습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가 이미 났죠. 지금 부채가 관리되지 않고 만약에
우후적순으로 터진다면 오히려 지금 경제 전반을 더 가라앉힐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대출의 총량을 조정을 서서히 좀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만히 내비두면 가계부채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 박사님은 이번 대책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네. 대략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네.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원을 풀면서 지금 시장이 경착륙에서 이제 연착륙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죠. 근데 이게 지금 27조 원 정도 남짓, 뭐 얼마 정도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 뿌려질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번에는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의 이제 소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전세가 4억이에요. 그럼 이분은 이제 2억을 돌려받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 2억을 돌려받는 이 임차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집을 사지 않을지, 산다면 다시 한번 어떤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집값을 약간 더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수요로 이제 둔갑할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PF 부실 문제라는 것도 집값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주택 수요 자체가 조금 늘어나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상승은 조금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역전세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대출을 계속 네네. 이렇게 완화해주면서 풀어줄 것인가, 뭔가 선례를 계속 남기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갭 투자로 이렇게 사들였던 사람들이 네네. 전세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보증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된 네네네.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을 지원하는 거, 이제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형평성, 네. 얘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항상 이게 금융은 또 네. 형평성의 문제에 또 이제 봉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런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제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준 분들의 주택들이 경매로도 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또 결국에는 특례보금자리론도 결국에 1월 달에 이제 정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들 혹은 1주택자들에게 대출을 DTI 60% 소득 기준 내에서 주택의 70% 이내에서 이제 대출을 열어준 거죠. 기존에는 하도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 자체에 굉장히 금융을 통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정상화로 회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열어준 것도 실은 정상으로 회귀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이 집주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돈이고 그 세입자의 계좌에 이제 바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부분들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어차피 담보가치 내에서 지금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전성이 나빠지는 이런 경우도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세라는 것도 크게 사적 금융 대출에 대한 총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금융권으로 조금 제도권으로 넘어왔다라는 것뿐이지 가계부채 총량 자체가 크게 드러난 것도 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렵고 뭐 부실을 통해서 지금 금융권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에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막을 수 있게 정책을 해준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우리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이 부분을 또 집값의 어떤 또 불쏘시개가 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또 무주택자들은 좀 집값이 더 떨어지길 또 바라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은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이런 정책이 세입자, 이제 뭐 무주택자, 전세를 살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돈을 조금 안정적으로 좀 돌려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보증을 못 돌려주면 그 네. 부담이 결국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 이제 그 역전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음. 정부에서 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도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하반기에 계속 이제 역전세난이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네, 지금 뭐 2년 전에 이제 전세 가격 고점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돌려주지 못해서 결국에는
뭐 집이 급매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 PF 부실 문제가 나타나고 새마을금고 사태처럼 이제 은행권, 금융권에 대한 어떤 전이 효과로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가 굉장히 큰 혼란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는 하나의 축을 지금 막아준 거예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 왜냐면 이제 이 반환대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소득 대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의 그 금액을 다 돌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집을 파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끌족 중에서 이미 갭 투자로 뭐 지방에 한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샀어요. 근데 이미 집값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가 된 그런 경우도 결국에는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본인이 자구적으로 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돈을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주택 혹은 뭐 좀 소득이 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지금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이 대책이 좀 효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조금 괜찮을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임대인이 굉장히 다주택자고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대책을 이렇게 열어줬어도 아마 담보가치 내에서만 본인이 자력 구제를 할 수 있지 최상의 효과를 좀 받을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자력 구제로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게 현실화가 되면 이제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 역전세난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좀 다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비라는 거는 이제 지금 벌어진 일은 대비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응을 좀 하면 될 그쵸.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세를 이제 구하시는 분들은 전세가율을 최소한 그래도 60%에서 80% 좀 안전하게 차라리 그 차익 부분은 반전세로 좀 돌리는 방향으로 조금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터진 일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권리를 스스로 이렇게 자력 구제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력구제가. 자력 구제가 좀 어렵죠. 네. 근데 실은 그런 위험한 물건에 내가 네. 전세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실은 일단 첫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물론 뭐 전세 사기를 이렇게 당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조금 해주는 게 지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이용을 하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이 소송으로 가다 보면 그리고 경매로 가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시기가 1년, 2년, 3년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대다수의 집주인들도 실은 돌려주고 싶은데 못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구제를 내 권리를 먼저 확보하신 다음에 그리고 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돌려받는 그런 부분들도 좀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역전세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이제 집을 사야 하는지 뭐 어떻게 전세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수요자를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뭐 제가 좀 정답은 또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장의 뷰는 단기간에 상승하기 좀 어렵다. 대신에 이제 서울권은 약상승을 할 것 같고요. 이미 심리 상태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방은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을 좀 살려주기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 자체로는 이제 플랫인데 결국 시장은 그런데 결국 우리 개개인은 내가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개인이 다 소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된 자는 매수를 좀 하시면 전 좋겠습니다. 근데 준비가 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막 풀매수를 할 시점은 아니에요. 베팅을 할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베팅을 좀 더 시장을 지켜보셔라.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질문이 들어오겠죠. 어떤 사람이 준비된 거냐? 네. 일단 여윳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에 최소한 50%의 시드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6억 집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최소 3억은 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건 또 단순한 거고 또 내 소득 대비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한 30%? 한 120만 원 정도까지 대출이자 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소득하고 그 가격,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거시경제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시경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셔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갔고 지금 얼마만큼 내려갔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했는지 옆에 있는 그런 집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해당해서 지금 저평가 구간인지 고평가 구간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 기준에 대한 확신이 드시면 그때 사시면 돼요.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기준 같은 것들을. 네. 네.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방값 아파트. 그리고 이게 또 7호선을 타면 또 강남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은퇴하면 그래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딱 바다가 보이는 전망에서.